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겁살에 이어서 제살로. 자, 제살은 이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한번 인호술을 해볼까요? 인, 오, 술생 입장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쫄래비는 화국이죠. 먹국이라 되겠죠. 해, 묘, 미가 겁살, 연살, 반환살, 겁연발 그룹이 되겠죠?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러면 자기의 윗단계는 화생급이니까 사, 유, 축이 되겠죠. 망신살, 육해살, 천살. 그 대척점에 있는 이제 수화상전이 되겠죠. 신, 자, 진. 역마살, 제살, 월살. 여기는 목국, 여기는 화국, 여기는 수국, 신자진 그룹, 그리고 망육훈 그룹은 이제 화생금이었고 금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호술생에게는 이제 해수가 겁살이었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건너편에서 흉을 하고 있는 이제 제살을 할 겁니다. 제살은 바로 자기를 똥장을 확 찌르면서 이제 있죠. 적병이라 이거예요. 적병. 제살. 자, 적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살이 자기 사주에 길로 작용하느냐, 흉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은 별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별개예요. 길이나 흉이 중첩돼서 나타났을 때의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제살이나 겁살이, 얘는 겁살은 적장이고 제살은 적병이란 말입니다. 이 적장, 적병이 자기한테 정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제살하고 이제 제살 배워갖고 싶고 이제 겁살을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토일간이랄지 기토일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토나 무토일간이 인호술생이었을 때는 해수는 겁살이고 자수는 제살이에요. 그럼 적병과 적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토나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재고, 이 재예요, 재.
이것도 죄란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사주에 엮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용병으로서 자기한테 아주 유리한 작용을 할 것인가? 진짜 적병으로 자기를 해꾸자 것인가? 이건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겁재천지 언월망장 판영육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기륭을 신살해서 사주 없이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흔히 사주를 제대로 못 푸는 경우랄지 옛날에 이제 그 12신살로 이제 무속이라는 일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이건 연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지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성의 코드고 그러면서 자기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심리면서도 또 실질적 현상에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거 좋고 안 좋고는 이 각 일간들이 10개지 않습니까? 그럼 크게 나눠서 5그룹이 있어요. 목화토금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이 그 사주하고 따다닥 맞아서 안 좋은 것으로 탁 작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 협박을 했는데 이럴 것이다. 협박이 아니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 이제 맞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제살은 태지예요. 겁살은 절지라고 그랬죠. 끌어진 기운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 태지는 기본적인 것이 불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불안. 이 불안은 이제 태 속에 있지 않습니까? 태죠, 태? 어머님 이제 태 속에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애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를 하는 거야, 이게 심리가.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면서 불안하고 그런 상황인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 이 적병이라고 그랬죠? 적병이 이것은 아군의 성이에요.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적병은 간첩일 수도 있고 상대의 간첩이 갖고 우리한테 이 사람이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적병은 이 전쟁 통해서 이 판을 싹 엎어버려야 되겠다 라는 게 아니고 그 타켓으로 뭐 장롱 있는 다이아몬드 적장 누구 하나 칵 찔러서 죽이는 거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아군 속에서 간첩 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 이중 간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을 보자고 이 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꾀가 있겠죠. 눈치가 백단이겠죠. 눈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적병, 수술, 혼금, 행액, 재앙, 영모, 동조자, 겁살의 쫄래비, 수옥, 감옥에 간다. 수옥살이 제살이에요. 변덕, 눈치 이리저리 보고, 긴장, 불안.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비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어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복수심이 쌓고 어떤 타겟을 정해서 어떻게 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뭐 삼합의 글자, 장성을 충하는 글자다. 신자 지나면 충하는 오가 제살이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12운정으로는 태지에 해당한다.
엄마가 아기를 이제 막 잉태했을 때 상황이다. 내가 지금 적지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상황적 판단은 운에서 이제 사주 전체를 보고 해야 된다 이거야. 제살은 적군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일명 수옥살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한 거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영노 동조자, 최고의 실자 장성에 대항하는 것이다. 곧 죽음이다. 아까 인오술이에요. 이 이제 자가 이게 제살입니다. 건너편에. 그러면은 여기 인오술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술생이랄지라고 한번 봐보자고요. 술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장성이에요. 근데 이 자가 인오술로 진짜 인오술로 화가 안 왕성하냐 그러면은 이 자가 이렇게 가서 이제 적장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가 먹힐 수가 있거든요. 화가 강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제살이 나한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무토일간이라고 했을 때 화생토 한단 말입니다. 일단 이제 이것으로 그냥 크게 화국으로 보자고요. 인성국이 아주 이제 뻗쳐 있어. 인성이. 근데 이건 제지 않습니까? 제가 인성을 건드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고 화일간이었을 때 인오술이면 이제 비극국인데 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너희들 줄서 꼼짝하지 마. 왜 이 새끼야 너희들 너희 주인 돈 들어가려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이 적병이 나에게 나의 위신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제대로 풀지 알면서 이것을 신사를 박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살은 적장인 급사를 휘하해서 활동하는 부하이다. 제살이 희신이면 필요에 따라 적이라도 수용해야 되니 적이지만 용병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아까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얘기가 이런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살은 적병의 포로가 된 상황이다. 제살은 적병의 포로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살은 적병인데 아군의 포로가 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들킨 상태다. 태생적으로 태지기 때문에 겁이 많고 적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돌격대에 간첩으로 파견된 거예요. 파견된 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낙하산 타고 들어가서 적지에다 땡겨나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인 암살도 하고 가서 뒤집으면 뒤지고 말면 말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가미가제 특공대야. 가미자까지 특공대. 에?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고 아주 불안에 휩싸기 쉽다 이제. 때로는 언어와 눈빛이 위협적이다. 통제되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겪는 환경이니 겁이 많고 불안한 것이다. 아부나 설득으로 실리를 추구한다. 겁살은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아부나 설득으로 실리를 추구한다. 간사하고 머리를 쓴다. 꾀가 많다. 적지에 들어있으니까 꾀가 많아야 되겠죠?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합법을 가장한 묘책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실리를 달성한다. 순간적으로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심리가에서 개체에 능하고 민첩하게 움직인다. 꾀가 많아 임기응변에 뛰어나지만 자보자폐하여 결국엔 자신을 궁지로 모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자, 이거 보자고요. 제살은 자, 오, 묘, 유가 제살이란 말입니다. 제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병화로 한번 봐보게요. 병화 일간이었을 때 인성제사를 보자고요. 인성. 이 묘목은 이게 목생화 해가지고 이게 정인이란 말입니다. 정인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길성으로서 학문적이고 연구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묘가 제살이 되려면은 이제 묘유충으로 해서 사유축생이면은 묘유충이지 않습니까? 건너편이니까. 이게 이제 사유축생은 이건 지장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묘하고 유가 이제 이렇게 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간은 병화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묘목은 정인이면서 제살이라 이거예요. 제살. 자, 그러면 이 정인으로서의 정인과 이 제살이 정인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 정인의 순수한 학문 속에 어떤 꾀돌이 같은 생각이 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사유축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오술, 인오술. 이제, 인오술생 같은 경우는, 인오술이니까 목생화니까, 목이니까 이것은 인오술생했을 때 이것은 연살이 된단 말입니다, 연살이. 그러면 병화는 없으니까 정인이면서도 연살이다 이 말이에요. 정인이면서도 인오술생했을 때는 이 묘목은 정인이면서도 도화야. 정인이는 변함이 없잖아요. 제살인가 도화인가? 이거 육개살인가? 창성살인가?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살이면서 정인인 경우하고 도화살이면서 정인인 경우하고 이 정인의 색깔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 도화 정인은 자기가 나 이뻐해줘 하면서 섹시하고 이쁜 척 멋있는 척 하는 것이고, 제살이는 정인은 이 정인의 머리로 해서 이 제살 깨달같이 잔머리를 무지무지하게 쓸 것이고, 이런 게 좀 느낌으로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편인 제극인 겁살 예측 속단으로 넘겨 짚는다. 정인 믿는 척 의심 자기 생각, 이거 따져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 인성에다가 겁살이 붙은 거잖아요. 제살이 있는데 운에서 다시 제살을 만나면 먼저 명예를 손상한 당함, 다음에 실물 관제수, 이거 사주 구조 봐야 됩니다. 다 제살 핵심만 겁살 통으로 들어간다. 기운도 또한 같다. 전체 십성 심리가 우선이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살. 이게 이제 제살은 좌오 묘 유로 왕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왕지예요. 라고 쫙 핵심만 들어가는 것이고, 겁살은 인신사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통으로 다 겁살이 와서 무슨 일이 겁살이 잘못되고 무슨 일이 잘못 진행이 되냐 그러면 완전히 거덜이 나는 것이고, 제살이 와서 그러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탁 건드려 버리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제살이 가중되면 이별의 아픔이 있고, 주의깊게 제살이 가중되면은 이제 육친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잘 살펴봐라. 십성 심리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제살 때에 해당하면 자신을 능가하고 출시하여 융성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식이 제살 띠면은 이것은 자식이 제살 띠면은 자신을 능가하고 출시하여 융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건 사주를 다 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살은 자식이 제살이면 적분이잖아요. 깨돌이잖아요. 들어오는 것이면 자기를 이기잖아요. 장성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수가 제살임의 길신이면 혁명가나 반체자 인사로 혹은 추로 후에 명성이 높아진다. 제살이 특히 월지에 있으면 야당 성향을 띠게 되며 국가에 불만이 많은 인사이다. 월지는 이제 자기 사회지 않습니까? 사회죠. 그런 제살이나 겁살은 약간의 이제 반항적인 그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법규를 집행하는 직업, 정보, 수사기관, 교도직에 종사하면은 관액을 면한다. 사지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관제수랄지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막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큰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관제수가 어차피 경찰이 지가 출근하는데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지는 관제수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관으로 해서 묻혀가는 거 자기한테는 관제수가 없단 말입니다, 크게. 근데 이런 운에 일반 사람이 이런 운이 오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가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냐면 이제 출퇴근한 겁니까? 자기가 경찰 아저씨 잘 있습니다. 뭐 치러 가는 것입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로서 있어서 가는 거죠. 좀 다릅니다. 이거 해석할 때. 제살과 역마가 합을 하게 되는 의미는 갇힌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제살이 역제월이니까 만약에 사유축생이라고 하면은 사유축이잖아요. 유하고 부딪히는 것은 묘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묘하고, 자, 사유축이니까 해, 묘, 미단 말입니다. 해는 역마죠. 역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역마가 이제 해하고 이게 해묘 합이 돼 있잖아요. 제살과 이제 제살이에요. 해는 역마예요. 이렇게 합이 돼 갖고 이제 목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갇힌 공간에서 위기 탈출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사주 구조랄지 이 상황들이랄지를 잘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라는 월사를 깼을 때가 더 위기에서 탈출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인데 이건 좀 더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갈 거예요. 이게 탈출이다. 역마살과 제살이 합의되면서 흉운이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조심해라. 역마하고 제살이 합해가지고 이제 그 역마가 돌아다니면서 사고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주의 그 구조에 관계없이 이건 단식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식으로. 제살이 문에 기문 걸려 안 좋을 때는 감옥이나 정신병동에 갇힐 수가 있다. 제살이 기문 걸려서 제살이 묘가 제살이죠. 제살 운에 사유축생이에요. 사유축생이야. 근데 오는 것이 묘가 이제 묘운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묘신 기문이죠. 신 일제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연이고 여기 신은 이제 사주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에서 사유축생 입장에서는 묘는 이건 제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축생 입장에서 신은 이것이 망신이에요. 그러면서 둘이 하필이면 기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신 기문 당해가지고 제살이니까 이게 여기서 일간이 만약에 보자고요. 묘신 기문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이제 뭐 기일간이나 된다고 해보자고요. 기일간이나. 그러면 이 편관이잖아요. 들어온 것이 편관이면서 묘신 기분이니까 을경합하면서 이 편관을 이제 상관이 제압을 하는 거야. 제압을 하는 그림이면서도 제압을 하는 그림이 나와. 이 신금이 있으면은 기문해가지고 큰 사건 사고는 안 나요. 왜? 상관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게 제살이기 때문에 갇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하고 묘신 기문 이렇게 하면 편관이 이렇게 하냐면 편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네. 편인이라고 하면은 수, 목, 화, 정화라고 하면 이것은 정제하고 편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엮어져서 들어오냐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십상 상황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제사룬이 기문에 걸려서 안 좋은 때는 감옥에 정신병원에 갇힐 수 있다. 제살에 기문까지 걸렸으면 이제 좀 이상해진 거지. 제사를 장성이 충하면 귀시화에 해당하는데 시험 합격이나 뭐 신장 개업 취직 등에 가능하다. 제사를 장성이 충하면은 기사에 시행하는데 사유축생이 제사를 장성이 충을 해요. 장성이 충을 하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장성이를 충을 하려면은 여기서는 을묘생이라고 해요. 을묘생이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사유축생이니까 장성이죠. 유금에서 묘유충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묘가 뭐 다른 데 있다 할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 경쟁자를 자기가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돈 들어간 놈을. 그러면서 자기 편관하고 이 비견하고 같이 엉켜져가지고 을경합해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시험 합격이고 좋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제살이냐 이런 것을 장성이냐 이 충하는 것이 이 제살이 장성을 충하면 이 부분도 하나씩 설명해 보면은 장성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장성이 누구며? 묘요? 장성이 이걸 충해와? 근데 이게 상관,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되겠죠? 신묘. 이런 상황이요. 신묘야, 신묘. 일간이 신이야, 일간이 신. 일간이 신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일간이 신이야. 어디가 있든 간에 일간이 신인데, 이거 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장성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 제사를 쳤어. 이거 뭐냐고. 장성이지만은 이것은 내 돈 털어가는 것 아니니까. 사주 구조에 따라 각각 달라요. 제살이 양인, 투기, 칠살이면 생살 직권도 잡을 수가 있다. 상대가 제살 띠면 나의 출세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상대가 제살 띠면은 나의 출세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나의 치부를 속속이 아는 사람이고 나의 출신성 부위나 학별, 종교 등을 반대적인 성향이다. 제살이 재성이면 경찰서나 법원, 형무소 주변에서 구내식당 관련 사업이 좋다. 중병이 발생한 경우 제살 방향의 병원이 좋고 병원 출입구도 제살 방향이면 좋다. 제살띠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피곤한 상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상대다. 대등관계잖아요. 제살하고 지장화하고 지장화는 이제 자기 중심이고 건너편에는 역지역으로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경쟁 관계죠. 그래서 피곤한 상태다 이거예요. 실무상 장성을 등지고 제살 방향을 보고 상담을 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신살 심리 그러니까 12신살이에요. 이게 12신살의 풍수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풍수를 상담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 학문을 한 사람들이 풍수를 이제 음택풍수, 양택풍수 이런 걸 다 흔히 다 배우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가지고 새벽같이 막 산에 다니고 하면서 몇 년을 그리고 풍수를 하고 뭐 이렇게 양택 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음택풍수는 거의 안 해요. 음택은 제 같은 경우 저희 집안이랄지 제가 비문을 쓰고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다 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묘자료도 해주고 다 이장도 해주고 비문도 써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않거든요. 근데 양택 같은 경우에 집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고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것도 답 없어요. 양택 풍수도. 그냥 인테리어 소품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그냥 양택 풍수에다가 적용해서 할 뿐이에요. 큰 틀로는 뭐 집을 어떻게 짓 것입니까? 뭐 그런 집을 고르러 다닐 것입니까? 자기 가족들이 전체가 뭐 이렇게 쫙 있는데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 소소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스스로 수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장자리가 장성살을 등지고 제살 방향이 차선적이고 육해살, 경리, 반환살, 금고, 천살 이 방향이 금고는 천살 방향이다. 자 이렇게요. 자리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유축생 같은 경우에 자기가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여기 동서남북이니까 여기 동서남북이면 여기가 이제 사장 자리가 딱 있고 자기가 여기가 앉아 있고 아니 손님을 소파도 이렇게 있고 자기가 가 있고 손님이 이쪽에서 반대편이니까 제살 방향에 있으면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상담해야 내의 이제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 그 사장 자리는 장성살이죠. 제살은 차선책으로는 육해살, 경리는 반환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사장 자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등지고 제살 방향 차선책으로는 이건 뭐 놔두고 경리는 반환살. 반환살이면 사유축생이면은 사유축 밑에 단계는 인호술이죠. 화죠. 인호술이니까 여기 중심적으로 놓고 보냐 그러면은 인호술이니까 화지 않습니까? 화생금이니까 그러면 술방향이 뭐 여기쯤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그 경리 자리고 금고는 사유축에서 윗단계는 금생수니까 신자진이죠? 진. 지지면은 이 방향쯤 되겠다. 여기가 이제 금고를 놓고 그리고 이제 지살 방향으로 또 있어요. 이제 사이축은 이제 여기쯤에가 이제 이렇게 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따로 빼가지고 내가 후미에 다 정리를 해놨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나 막 찾기가 복잡하니까. 제살 방향에 위치한 건물이나 공간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고 어기면 탈이 난다. 제산 일진의 방문객 중 재앙을 당한 사람은
제살이 삼합이 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언을 해라. 이것도 한번 이렇게 사주하고 어쩐 것은 맞고 어쩐 건 틀려요. 그러니까 사주하고 잘 엮어서 한번 이게 풀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연지신살, 연지제살, 조상 비명행사, 병마에 살린다, 유년기 사고, 월지 제살, 교통사고, 실물수가 많다, 몸의 흉터, 외거주 필요성, 일지 제살, 부부 이별, 평생 불안감 느끼고, 실물수, 시지 제살, 슬하의 무자인데 유지하면 불발이다, 자신의 부모가 자식을 키워본다. 손자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몰되면 안 돼요. 사주 전체 보고 가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적어 놓은 거일 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간 중심으로 보는 제살. 인간은 이제 심리적 감정, 주관적인 거죠.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니까 보자고 여기 보자고요. 갑과 개는 목운독이죠. 목운독이니까 해면면독이니까 묘가 장성이니까 묘의 추궁이니까 묘가 제살이고, 임신은 수운동이니까 자가 장성이니까 오가 제살이고, 경기정은 금운동이니까 유가 장성이니 묘가 제살이고, 병물은 하운동이니까 오가 장성이고 자가 제살이다. 이런 얘기 다 설명한 겁니다. 제살은 양간의 양인을 충하는 글자며 음간의 식신을 충하는 글자이다. 양인간의 양인을 충하면 길하지만 왕자를 건드리면 대흉하게 된다. 양간의 양인을 충하면 길하지만 왕자를 건드리면 대흉하게 된다. 이것은 사주에 이게 합이 돼가지고 구글 형성된 것을 엉뚱하게 이렇게 건드리면 건드려 봤자고 오히려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주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음간의 식신을 충한다는 의미는 재물인이 곧 도시군이라는 것이다. 다는 얘기죠. 세운에서 겁살이 제살을 만나면 엎친데에 덮치게 되면서 재반사가 큰 불편을 당한다. 제살이 겁살을 이거요. 사유축생 입장에서 제살이 겁살을 만난다 이거예요. 세운에서 적장 겁살과 제살을 만났어요. 그럼 이거 목국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기토를 할지 무토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관국이 그냥 형성됐잖아요. 관국이. 관국이 형성되니까는 편관국이 돼갖고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세운 대운에 적병이 거듭하면 합세하면 가정 주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파가 가능하다. 적병이 연지 및 월지를 출하면 밖에서 실물과 손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도 전부 다 사주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월지나 연지가 자기한테 아주 안 좋은 상황에 그런 글자가 있는데 와서 제살이나 겁살이 와서 땅 쳐가지고 그걸 날려보내버리면은 자기가 오히려 해방되고 자기가 오히려 더 발전하는 운이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외우셔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살이 광성이면 직장 및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수와 망신수가 따른다. 제살이 관성이면 직장 및 자식으로 인해서 손재수와 망신수가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궁성으로 해석해야 돼요. 궁성으로. 제살이 관성이면은 남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식은 직장 자식이란 얘기인데 월지 연지애가 관성이 있다고 하면 거의 자식이냐고. 궁성으로 해서 그 궁을 제살이 어떻게 건들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살이 대세운에서 합작하는 경우에 대단히 흉하게 되는데 건강에도 심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겁살이 간접적이라면 제살은 직접적으로 행동하니 무서운 살이라고 하겠다. 제살의 침략은 항상 빈틈과 허약할 부분을 노린다. 사주 구조가 좋으면 대운이 제살에 충할 때 의의 득자 또는 등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발 다 튼 거 있죠. 이거 뭐냐면은 사주를 이겼죠. 10성, 12운성까지 제대로 쫙 풀고 나서 이걸 딱 보냐면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발 보면 이 말이다 저 말이다 저 말이다 저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 이 논리가 딱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예? 이 말들이 전부 다 몇 말인지를 몰라요. 전혀 여기서 나온 경우하고 반대의 경우가 사주 엮어지면서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간은 사묘절지에 일주와 음관 왕세병 일주는 적병을 만나면 백사가 올바로 되는 일이 없다. 일지에서 적병이 없어야 한다. 음간 일지에는 처궁이 되니 불편스러움이 많다. 일지에 적병이 없어야 한다. 음간 일지에 처궁이니 이거 한번 볼까요? 일지에는 적병이 없어야 된대. 한양어서. 그러면은 일주에는 적병이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지에는 자, 오, 묘, 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음간 일주에는 처궁이 되니 불편스러운. 그러면 좌오, 묘, 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요. 왜냐면 무슨 띠가 이거 오 같은 경우는, 예? 이놈이 신자진 띠지 않았습니까? 신자진 띠가 일주가 5가 되냐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제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 같으면서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좋은 경우 나쁜 경우 설명을 하려면 이건 무지하게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12운성 신살까지 10성 심의 12운성까지만 쫙 제대로 머리 이해하고 착착착착 돌리고 오냐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자기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육식갑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육식갑자를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본과 사주를 제대로 역학관계를 알면 육식갑자를 자기가 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겁살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이제 제가 12신살 강의하면서 첫 시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잘 돌리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쭉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어떤 경우는 저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뭐 제살이 관성이면 직장 자식공으로 인해 손재수 망신인 수가 따른다. 이것이 왜 이러는 것이지 하고 이게 사주 하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냥 그러면 이 말이 틀릴 때도 있고 안 틀릴 때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 협박하기 위해서 막 짤짤짤짤짤짤짤 막 적어놨어요. 응? 짤짤짤짤. 근데 그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제대로 사주를 풀어야지, 풀어서 딱딱딱딱 해놨냐 그러면은 엄청난 양이 되겠죠. 경우의 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1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알면은 이거 하나하나 보냐 그러면은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간지 아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제살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